안녕하세요. 늘찬목장입니다. 오늘은 소 키우는 농부로만 끝날 뻔했던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준 책 하나를 추천해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꼭 농부가 아니어도 평범한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분들도 정말 와닿으실 만한 내용입니다. 무슨 책이냐? 난 독서, 이런 거에 관심 없다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이 책을 읽고 제 인생이 혁신적으로 변했어요. 제가 가지고 있던 사고관도 완전히 바뀌었고요. 그래서 정말 이 책은 정말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책 제목은 MJ 드마코의 부의 추월 차선입니다. 워낙 유명한 책이라 읽어보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저는 책을 읽으면 언제 읽었다고 맨 뒷장에 적어두는데요. 이 책을 처음 읽은 게 18년도 9월 15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4년 정도가 지났죠. 그동안 이 책을 다시 정독한 게 총 5번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독이 아니더라도 한 번씩 꺼내서 부분 읽은 것까지 하면 한 10번 정도는 읽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책을 읽으면서 좋은 부분은 밑줄을 치고 귀퉁이를 접어두는데요. 이 책은 정말 셀 수 없이 많이 적어놨어요. 이렇게요. 그리고 여러 번을 읽다 보니까 제 생각이나 사고하는 게 조금씩 성장함에 따라서 와닿는 부분도 계속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정말 이 책은 모든 부분을 소개해드리고 싶은 정도지만 이 책의 가장 대표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우화를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걸 소를 키우는 농부의 입장에서도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집트의 파라오가 조카인 추마와 아주르를 불러서 혼자의 힘으로만 피라미드를 지으라고 합니다. 피라미드를 완성시키면 왕자의 지위와 수많은 재물을 준다고 하고요. 같은 지시를 받았지만 이 추마와 아주르의 행동은 각자 달랐어요. 아주르는 이 이야기를 듣고 바로 피라미드 짓는 일을 시작합니다. 크고 무거운 돌을 끌어다가 작업을 시작한 거죠. 1년이 지나고 고된 노동 끝에 추마의 피라미드는 1층의 형태를 갖추게 됩니다. 주변에서도 대단하다고 성실하다고 칭찬을 했죠. 그런데 추마의 피라미드 자리에는 1년이 지났는데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은 뻔한 내용이네. 바로 행동하는 행동력과 성실성이 중요하지 라고 얘기를 하시겠지만 이 우화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은 이게 아닙니다. 아주르는 당연히 궁금해졌겠죠. 추마가 왕의 명령을 받고도 피라미드 건축을 시작도 하지 않았으니까요. 아주르가 추마를 찾아갔는데 추마는 헛간에서 피라미드가 아닌 뭔가를 뚝딱뚝딱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르는 이런 추마를 당연히 한심해 했어요. 1년 동안 돌 하나 쌓지 않고 다른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성실한 아주르에게 위기가 옵니다. 1층 기초공사를 마무리하고 2층을 쌓으려고 하는데 이 큰 돌을 2층으로 올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이 부족하구나 하면서 더 강해지려고 더 힘든 수련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건설 속도를 보면서 피라미드를 다 짓는데 30년 정도 걸리겠다라고 예상을 하면서 추마가 자신의 피라미드를 절대 따라잡을 수 없겠다고 확신을 하죠. 그런데 어느 날 여김없이 아주르는 무거운 돌을 나르고 있는데 추마가 어떤 거대한 기계를 가지고 나타납니다. 바로 바퀴와 밧줄로 만든 기중기죠. 그리고 이 기중기로 몇 분 만에 무거운 돌을 쉽게 날라서 피라미드를 쌓기 시작합니다. 아주르가 1년이 걸렸던 피라미드 1층을 추마는 일주일 만에 쌓아요. 그리고 2층은 당연히 훨씬 더 수월하게 쌓을 수 있었고요. 아주르는 추마가 자신의 피라미드를 따라잡으니까 정말 억장이 무너졌을 겁니다. 그리고는 다짐을 해요. 더 강해져서 더 무거운 돌을 옮기겠다고요. 결국 추마는 8년 만에 피라미드를 완성했습니다. 파라오가 약속한 지위와 재물도 받았고요. 돌을 옮겨주는 기계, 즉 시스템을 만드는데 3년이 걸렸고 그 시스템으로 5년 만에 피라미드를 완성한 거죠. 반대로 아주르는 힘을 기르기 위해 노력하고 돌만 옮기다가 피라미드를 완성시키지 못하고 죽습니다. 이 우화에서 주는 교훈은 여러 개인데요. 첫 번째는 일단 구체적인 목표가 있어야 한다입니다. 추마와 아주르 둘 다 피라미드를 완성시키겠다는 목표가 있었죠. 물론 각자의 방법은 달랐지만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방법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추마는 분명 똑똑했지만 제가 안타까운 건 아주르도 정말 실행력도 있고 성실했다는 거예요. 바로 열심히 일하는 우리처럼 말이죠. 매일 직장에 나가거나
농부라면 농사를 짓고 소를 키우는 것처럼 성실하게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방법이 잘못됐던 거죠. 하지만 사실 이 아주르도 기회가 있었습니다. 1층을 다 쌓고 2층을 쌓기 시작할 때 추마는 피라미드의 완성이 30년은 걸릴 거라고 이미 예상을 했었어요. 시간이 지나면 자기도 결국 점점 늙어가고 힘도 없어질 텐데 그걸 깨닫고 자기의 방법을 바꿔야 했죠. 이때 깨닫지 못했다면 적어도 추마가 기계를 개발해 왔을 때 그때라도 자신의 방법이 잘못됐구나 라고 인정을 하고 방식을 바꿔야 했었어요. 그런데 아주르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아마 자기가 그동안 해왔던 방식이 잘못되었다는 걸 인정하는 건 지난 수십 년간의 자기 인생을 부정하는 일이라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결국 그동안 자신이 쏟아부었던 노력을 부정할 수가 없어서 잘못된 방법을 유지했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채 죽었죠. 이건 매몰 비용의 오류랑도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말 힘들겠지만 그동안 해왔던 방법이 잘못되었다면 얼른 인정을 하고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이걸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본다면 첫 번째로 목표를 정해야겠죠. 목표는 피라미드를 완성한다처럼 구체적이어야 할 겁니다. 목표를 정확히 달성한 걸 알 수 있게요. 예를 들자면 금전적인 목표로 나는 한우를 키워서 월소득 1,000만 원을 달성하겠다 라는 목표를 세웠다고 해볼게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현재 소를 키우면서 내 소득이 200만 원이고 소를 20마리를 키우고 있다고 해볼게요. 여기서 소득을 5배 늘릴 방법을 고민해 봐야겠죠.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로 내가 키우고 있는 소의 크기, 체중을 5배를 늘리거나 두 번째로 내가 받는 소의 키로당 가격을 5배를 늘리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죠. 그런데 듣자마자 아셨을 거예요. 이건 불가능한 방법이라는 걸요. 우리 집 소의 체중이 출하할 때 800kg가 나가는데 이걸 5배를 늘려서 4톤짜리 소를 만드는 것도 불가능하고 한우 고기 가격을 지금 키로당 2만 원씩 받고 있는데 이걸 5배 늘려서 10만 원을 받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한우의 체중이나 키로당 가격은 아무리 노력해도 10에서 20% 이상 더 개선하기도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소에게 매일같이 정성을 쏟고 한우에 대한 이론적인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건 분명 필요한 일일 수는 있겠지만 어쩌면 돌을 직접 날랐던 아주르와 같은 잘못된 방법일 수도 있다는 거죠. 제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건 소에게 정성을 쏟고 이론적인 공부를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게 아닙니다. 아주르가 돌을 날랐던 것도 정확히 말하면 목표를 이루기 위한 잘못된 방법은 아니었어요. 결국 돌을 직접 다 나르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거의 달성이 불가능할 정도로 너무 비효율적인 방법이었던 거죠. 이런 측면에서 보면 한우에서 질적인 성장, 그러니까 소를 잘 키워서 소의 체중을 늘리거나 고기의 등급만을 좋게 만들어서 월소득 1,000만 원을 달성하는 건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노력을 꾸준히 해온 분들은 어쩌면 이미 느끼셨을 수도 있어요. 나는 성실하고 노력하고 있는데 왜 소득은 크게 안 느는 것 같지? 이렇게요. 소득을 늘리기 위해서는 3번째 방법, 양적인 성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재 키우고 있는 마리수를 5배 늘리면 되는 거죠. 현재 소를 20마리 키우고 있다면 소를 100마리로 늘리는 거예요. 저는 이게 가장 현실적이고 달성 가능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농장의 규모, 소의 마리수를 늘리려면 자본금이 더 필요할 겁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겸업이나 부업, 아니면 다른 사업을 통해서 자본금을 늘리는 게 한우로 월소득 1,000만 원을 달성하기 위한 올바른 방법이 되겠죠. 이 우화가 주는 3번째 교훈은 단순히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게 아닌 기준기와 같은 시스템을 만드는 데 집중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예전에 소를 키워서 부자가 되려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사료도 잘 주고 소 치료도 잘하고 좋은 소를 볼 줄 아는 안목도 있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지극히 맞는 말이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 방법들은 돌을 날랐던 아주르와 비슷한 방법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내가 직접 노동을 해야만 하니까요. 제가 원했던 제 모습은 금전적인 여유뿐만 아니라 시간적인 여유도 있어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가족과의 시간도 충분히 보내는 그런 삶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농장의 모든 일을 하게 된다면 나는 내 농장에 스스로 고용된 직원이자 부품일 뿐이더라고요. 결국 농장에서 내가 빠지면 농장이 돌아가지 않으니까 마음 편히 아플 수도 없고 가족과의 여행도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농장을 시스템화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굳이 일을 하지 않아도 농장이 돌아갈 수 있도록요.
모든 농장 일들을 내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해당 분야의 전문가에게 맡기기도 하고 농장의 운영 방식을 최대한 쉽고 단순하게 만들어서 소에 대해 전혀 모르는 직원이 들어오더라도 농장에서 일을 할 수 있게요. 물론 아직 저도 농장의 시스템화를 완전히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현재는 일하던 직원이 퇴사를 해서 제가 직접 사료를 주고 있어요. 하지만 이건 분명 가능한 방법입니다. 실제로 농장을 운영하면서 마음 편히 여행을 다니고 다른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농장의 규모가 충분히 커지고 농장의 시스템화를 끝내서 굳이 농장주가 일을 하지 않아도 농장이 자동으로 굴러가는 거죠. 다른 책의 내용이긴 한데 소개를 하자면 가장 완벽한 사업 구조는 여러 명의 직원이 있고 그 맨 위에 사장이나 대표로서 내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사업 구조 안에 완전히 내가 없는 게 가장 완벽한 사업 구조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설령 부재하더라도 그 사업 구조는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책을 좋아하는데 최근에 책을 추천해달라고 하는 댓글을 구독자 한 분이 달아주셔서 제 인생책 한 권을 소개해봤습니다. 정말 이 책은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을 바꿔줄 만한 책이라고 확신해요. 오늘은 책을 소개하면서 소를 키우는 사람으로서 책의 내용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개인적인 생각을 영상으로 만들어 보았는데요. 이런 영상도 많이들 좋아해 주시면 책 소개와 같은 컨텐츠도 앞으로 종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